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강사들이 혹은 저자들이 유치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유치권의 점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스크랩을 해서 도망 못 가게 해놓은 여러 유명 인사들이 좀 있는데 이들은 정말로 유치권이나 특수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도 제가 스크랩을 해놨지만 황당한 낙찰 물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을 받고 글을 삭제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제가 박제를 시켜놓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올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도 책을 2권이나 내고 유명 저자예요. 인터넷이나 TV에 나와서도 강의를 하던 사람이고 저랑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제 밑에서 일을 배우던 사람들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경우 낙찰받고 인도명령 신청하여 인용되고 강제집행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인용되면 협상이 잘 되어 빠르면 1개월에서 길어야 3개월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뭐 주소 들었겠죠? 물론 악질이 만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검찰, 고소 등과 같이 압박을 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인도명령 인용 시에도 때론 약간의 합의금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건 당신 혼자 생각이고요. 그러나 공매에서는 유치권 등 기타 다른 권리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공매는 인도명령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 명도 소송 후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고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진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공매 물건을 검색하던 중 인천 간성역의 물건을 보았는데 전용이 28평으로 매우 크며 사진을 보면 베란다가 없이 창문들로만 이루어져 방 쪼개기가 의심이 되는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감정가의 50%인데도 낙찰이 안 된 물건입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은 매매는 거의 힘드나 임대사업하기는 정말 좋은 물건이랍니다.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각자 판단들 하시고. 자, 일반인들은 이런 불법 건축물에 겁을 내지만 저는 싸게 받을 수 있고 임대 수익이 크므로 무척 좋아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 나오면 바로 답사를 가야 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 엄청난 추위로 주차장은 물바다이고 완전 얼어붙어 스케이트장입니다. 현관 비번을 찾으니 역시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유치권이 있네요. 이러고 나왔어요. 이분이 이전에 이 밑에다 코멘트 달았던 거는 본인이 썼던 글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조언이 아마 있었나 봐요. 글을 바꾼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이 건물에, 이 건조물에 침입을 하는 과정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리로 된 문은 강화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아파트나 빌라를 열고 다니시는 철문은 방화도라고 합니다. 불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이 강화도 같은 경우에 전자키를 채워놓으면 강제집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쉬워요. 안쪽에 있는 버튼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옷걸이 같은 걸로, 그 강화도는 특성상 문이 딱 붙지 않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큰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들의 옷걸이를 집어넣어서 문을 간단하게 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관 비번을 찾으니 역시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현관 비번이 어디 있습니까?
현관 비번의 본인이 불법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나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침입입니다. 타인의 건조물에 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전자키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걸 본인 임의대로 따고 들어가는 거, 비번을 찾았던 본인이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그냥 불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던 어차피 불법 침입이에요. 당신은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부터의 이 글이 정말 코미디예요. 3층 4층으로 올라가니 어라? 방화문도 없습니다. 즉 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역시 원룸 5개로 쪼개 놓았고 보일러 난방만 되었지 아무런 설치가 안 된 미완성 건물입니다. 감사하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샤시나 타일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점유입니다. 만약 정말 공사를 하였다더라도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문 앞에 유치권자가 전화번호가 있으니 일단 전화를 하여 유치권 금액을 물으니 5억 8천이라고 합니다. 아싸! 큰 금액이므로 아무도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 건물이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하나 경매라면 60% 이상 낙찰이 되었을 것인데 공매라 50%까지 유찰이 되었다고 저는 좋아합니다. 자, 미치겠습니다. 네, 이분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분의 공부 수준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어이를 상실하는 이런 글들을 공공연하게 대중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건조물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건조물에 불법 침입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아마 그거를 법률적인 자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지운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당신은 불법 침입을 한 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첫째. 두 번째, 3층 4층으로 올라가니 방화문이 없어서 점유를 상실했답니다. 이건 정말 어이를 상실하는 소리예요. 건물 전체 건조물을 당신도 분명히 알겠지만 당신 지금 전자키 열고 들어갔어요. 시건장치 해놨고요. 점유 상실한 적 없습니다. 이 점유를 상실로 유치권이 깨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판례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여기 들어가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없는 방화문을 달았어요. 이러면 점유 상실한 것 같죠?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걸로 인해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주장을 하고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거 강제로 침입을 하면요, 법적으로 제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릴게요. 유치권자는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유 침탈을 인지한 직시 바로 직자를 써서 바로 당신을 강제로 끌어내면 그 역시 점유의 계속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이 그렇게 해서 뭐 깡패 나부랭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점유를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점유 회소의 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당신의 불법 점유를 밝히고 점유를 회수해 오면 그 역시 점유 계속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는 유치권자 역시 민법 제320조에 규정한 2항에 규정한 전항의 그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유치권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떠들고 강의하고 글을 쓰면 개망신 당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제가 다음 편에서는 유치권의 결련성에 관련해서 강의를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분보다 훨씬 유명하고
훨씬 TV에 많이 매체에 나오고 책도 훨씬 많이 낸 사람이 제가 인터넷에 쓴 글을 저격해서 개망신 당하고 모든 글들을 지워버리고 도망갔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편 기대하시고, 오늘 유치권 3탄 적법한 점유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